시작입니다. 과거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며 가장 안타까운 역사적 인물이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저마다 정치적 공과가 있으니까 현대사회에서도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었으면 싶은 대통령이 아마 저마다 떠오를 겁니다. 저 이작에겐 그 누구보다 앞서 조선시대 15대 왕으로서 15년간 1608년부터 1623년 15년간이나 보유에 있었던 광해군이 가장 그러합니다. 2012년도에 제작되었던 영화물 광해를 보신 분들 계시죠? 영화 속에서조차 광해에 대한 진실은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웠던지 주인공은 광해가 양귀비 약물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동안 이 왕과 모습이 꼭 닮은 저작거리의 만담꾼이 일정 기간 왕의 행세를 하면서 전개되는 형식을 취하죠. 진짜와 가짜 그 1인 2역을 완벽하게 열연했던 배우 이병현 씨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자, 도대체 광해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대한민국 영화판에서조차 이토록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왕들 태정, 태세, 문단세 이 태존이, 세종이니 이러한 명칭은 당대에 붙여진 게 아니죠. 왕께서 승하하신 후에 추승된 묘호입니다. 통상적으로 새 왕조를 창립했거나 공이 있는 경우에는 조를, 덕이 있는 경우에는 종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종대왕 같이 위대한 분께 종이 붙었다거나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찌질이 임조 같은 사람한테 조가 붙었는지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승자의 몫이기에 당시 집권 세력의 정치적 판단과 배경으로 붙은 묘호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왕으로 등장하는 26명 중에 조종이 아니라 군으로 추송되어 있는 분은 현재 딱 두 사람,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반정, 즉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의 영모가 각각 성공하여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의 정치적 판단의 결과가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인 거죠. 연산군이야 인간적으로는 조금 동정은 가지만 왕의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만 광해군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인조반정이 성공했지만 연산군과 달리 광해군의 생애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직후에 15년간 보유에 있으면서 조선을 개혁하고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분이 어째서 지금까지 불명예스럽게도 광해 군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자,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는 첫 번째 결혼한 중전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는 아들을 둘이나 생산하는데요. 첫 번째 왕자는 그 인격이나 성품이 자격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비록 후궁에게서 태어난 둘째 왕자였지만 영리하고 용맹해서 선조 때 외가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에 피랑길의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됩니다.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란했던 아버지 선조와는 달리 당시 18살밖에 안 되었던 광해군은 왕을 대신해서 분조를 이끌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모집하는 등 구국을 위해 용감하고 적극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선조가 말입니다. 1606년 55세에 새로 결혼한 계비, 즉 임목왕후에게서 왕자아기 영창대군을 얻자 유일한 정비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이 아기 영창대군을 세자로 다시 책봉하려고 한 겁니다. 오랜 전쟁통에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서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극복한 아들 세자 광해 입장에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처이고 충격이었겠습니까? 사실 조선의 관점에선 왕실 정실 형통이 대통령이었겠습니다만 저 이적과 같은 자유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광해가 얼마나 낙심하고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통곡했을지 상상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조는 자신이 원한 대로 세살배기 아기 영창에게 보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급작 죽어버립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광해는 임진왜란을 함께 겪은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서 가까스레 왕위에 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선조가 전란에 앞장세워 이용했으면서도 매 순간 견제했던 이 불쌍한 아들 광해에겐 밖으로 정통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후궁의 아들이라는 열등감이 큰 장애였을 겁니다. 실제 왕권은 300여 번의 역모 사건을 겪으며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한 간신들은 충원이랍시고 형 임해군과 동생 영창대군을 영모죄로 몰아서 광해로 하여금 사사하게 하죠. 자연스레 광해에겐 그들 임해군이나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세력들, 즉 서인들의 적이 됩니다. 나아가 임목대비까지 폐서인하자 이 서인들이 주도한 인조반정으로 광해는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해가 집권한 15년간 정사는 어땠을까요? 역사서 조선왕조실록과 그 위상이 격화되어 광해군 일기라는 제목으로 남아있는 서적의 기록을 간추리면 광해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땅을 가진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제 백성을 살리려 명나라와 대립한 단 하나의 조선의 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임진왜란 직후에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겠죠. 그런데 국가 재정은 특산물까지 바쳐야 하는 공납제도였어요.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 빚잔치를 벌여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광해는 세금을 쌀로 통일하여 땅을 가진 만큼 거둬들이라고 명령했죠. 당연히 그동안 배불리 살았던 기득권은 광해의 적이 되었고 예전의 공납으로 중간 이익을 보았던 장사꾼들마저 광해의 적이 되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나라 밖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훗날 청이 되는 후금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고 명나라는 약세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광해는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 조선의 명분상 명을 원조를 하되 후금과는 결코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정가를 넣어서 우리 군사들을 보호해달라는 중립외교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군에게 빚을 졌으니 명이 오랑캐에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강경한 친명 입장이었지요. 자, 정리해볼까요? 광해는 후궁의 둘째 아들이라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급세자로 책봉되어 전쟁터에서 영웅이 되었지만 정실의 부인이 아기를 낳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따라서 보위에 올라도 왕권은 지속적으로 흔들렸고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간신들이 광해를 흔들었죠. 결과적으로 광해는 배다른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표현의 이미지가 짙었습니다. 또 임진왜란 직후 비참한 백성의 사정을 살펴 대동법을 실시하는 무리수를 두었기에 광해는 돈 많은 자들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입니까? 명과 후금이 대립하는 나라박 사정에 밝아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취했지만 대의명분을 핑계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꾼들에게 광해는 적이 됩니다. 리더는 본디 고독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내가 만약 광해의 벗이었다면 한 말씀 올렸을 겁니다. 당신은 왕의 올시다. 정사를 광해 당신 혼자 합니까? 누구라도 그 마음과 능력을 헤아려 동참을 하게 해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일 터. 주위를 둘러보세요. 지금 광해 당신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광해 당신이 표의된 결과는 조선의 병자호란이라고 생각하기에 나는 당신의 한계가 살짝 원망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해군을 성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저 이작과 여러분이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는 자유민주 시민인 덕분이죠. 사실 조선의 26명의 왕 중에는 연산군, 광해군뿐만 아니라 정종과 단종이라는 존재 역시 그들을 단죄한 정권의 서슬퍼런 비판 때문에 왕의 축에도 끼지 못하다가 숙종대에 와서야 묘호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군으로 남아있는 두 분 중에 광해군은 우리 시대에라도 재조명 또 재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이작은 생각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줄 아는 자유민주 시민의 인식이야말로 이 순간 넘어 내일의 역사도 희망차게 꾸려갈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오늘도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 이작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